미국의 작은 마을 깊은 산속. 그가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을 걸었던 작은 산장.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이콥,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걱정돼서 그래. 빌 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기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이콥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오래전 기억 속에서 꺼내진 단서. 이것이 그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매월 마이너스 2,500만 원. 이대로 파산이다. 저는 제이콥 스톤입니다. 뉴욕 트럼프월드 프로젝트의 건설 매니저였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뉴욕의 라이징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제가 콜로라도의 작은 산장을 운영하며 그날도 역시 산장의 파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산장을 샀습니다. 사람들 모두 제가 실패할 거라 했죠. 특히 이 지역으로 이사와 처음 알게 된 부동산 개발자 빌 돛은 역시 그랬고요. 그날도 빌은 이야기했습니다. 제이콥,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뉴욕에서 배운 건 단순한 건물 짓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이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초고층 빌딩의 화려한 로비와 수백 명의 건설 인력을 관리하던 제 경험이 이 작은 산장에 깨진 난방과 텅 빈 객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운영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나왔죠. 손님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객실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뉴욕의 초고층 빌딩에서 이런 시골 산장까지 참 많이도 떨어졌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손에는 서류 대신 망치와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난방 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지하실로 내려가 파이프를 점검하는데 또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배관공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혼자 수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제이콥 여기서 뭐 하나 보네. 뒤를 돌아보니 빌 돛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유명한 부동산 개발자죠. 산장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숙소를 운영하겠다고? 뉴욕에서 뭘 했든 여기선 소용없어. 현실을 빨리 깨달으라고. 빌 돛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대출금 상환일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산장을 잃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객실 하나하나를 돌며 난방을 점검했죠. 벽면은 차갑기만 했고 라디에이터에서는 미지근한 바람만 나왔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환불해주세요. 다른 호텔로 가겠습니다. 결국 그날 밤 마지막 손님마저 떠났습니다. 텅 빈 로비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죠. 난방비, 전기세, 대출금. 숫자들이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이 추위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뉴욕에서는 수백 명의 인부를 지휘하던 제가 이제는 기본적인 난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옛날 명함이 나왔어요. 제이콥 스톤 트럼프월드 프로젝트 매니저. 그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었나요? 100층 빌딩을 올리는 게 마치 레고 블록 쌓기처럼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산장 지하실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이 추위 속에서 제 꿈도 함께 얼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제이콥. 빌 돛이 제 산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왠지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불편했죠.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개발해온 내가 장담하지. 버티기 힘들어, 너무 무리하지 마. 빌 돛의 눈빛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어요. 이봐, 빌. 내가 뉴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 제 말에 빌 도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뉴욕?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경력을 쌓았든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사실 빌 도슨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초고층 빌딩 건설과 시골 산장 운영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하지만 제 자존심이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죠. 빌 도슨이 떠난 후 산장 주변을 걸어보았습니다. 눈 쌓인 나무들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죠. 지역 신문을 보니 올해는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이콥의 산장이 곧 문을 닫는다면서요? 난방비도 못 내고 있다고 하던데. 역시 뉴욕 사람이 여기서 성공하긴 힘들죠.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알고 보니 빌 도슨이 퍼뜨린 소문이었죠.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빌 도슨과 친분이 있는 지점장은 제 사업성이 의심된다며 대출을 거절했죠. 난방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사무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1년도 버티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당신 산장에 묵었던 손님인데요. 방이 너무 추워서 환불 요청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님의 항의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 환불 요청이었죠. 저녁이 되자 로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죠. 문득 빌 도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너는 실패하고 떠나게 될 텐데 차라리 지금 산장을 파는 게 어때? 내가 적당한 값에 매입해 줄게.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예약률은 바닥을 쳤고 난방비 청구서는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는데 분명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내일은 뭔가 달라져야 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제 인생을 바꿀 해답이 과거의 기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고민하다 문득 에반 맥켄지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죠. 지금은 뉴욕의 유명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매일 새벽 배달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식당 아르바이트도 했죠.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졸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에반 맥켄지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서 건설공학을 공부할 수 있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트럼프월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그 모든 과정을 에반 맥켄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 제이콥 웬일이야? 오랜만이잖아. 에반 잘 지내고 있어? 제이콥 산장은 잘 되고 있고? 반가운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에반 맥켄지는 늘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친구였죠. 사실 운영 문제로 고민이 돼서 말이지. 혹시 난방 시스템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 에반 맥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죠. 난방? 난방비 지출이 커서? 에반의 걱정 어린 숨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탄성이 나옵니다. 그거 뭐였지? 요즘 유럽에서도 일부 도입하고 있어. 맞아. 온돌 말이야. 세계적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긴 해. 혹시 온돌이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가 있는 거 알아? 처음엔 참 낯선 단어였는데 말이지. 에반 맥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두바이 호텔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 공간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죠. 캐나다 리조트, 베를린 국회의사당, 파리의 루이비통 미술관. 심지어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그리니치 호텔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제 마음이 점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 호텔도 객실과 욕실에 바닥 난방을 설치한다고들 해. 한국에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온돌 너무 좋았다고들 하더라. 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렘도 잠시 에반 맥켄지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설치하려면 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희망에 부풀었던 제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일단 목조 건물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 내 산장도 목조 구조일 텐데 온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야. 온돌 설치한 곳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거든. 만약 공사 후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을 것 같았죠.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해. 한국인 엔지니어인데. 에반 맥켄지의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바쁜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연락해 볼게.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산장의 난방 파이프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마워, 에반. 정말 고맙네. 전화를 끊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적인 건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제 작은 산장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에반 맥켄지의 우려처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였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곧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 생각났다. 그때 한국에도 갔었지. 눈을 감으니 1998년, 99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먼저 거제도 옥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보며 트럼프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건 정말 놀라워.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든다니. 이어 군산의 자동차 공장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여의도 대우 트럼프 월드 현장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기업은 트럼프사와 제휴하고 입지 선정, 설계, 공간 배치, 인테리어, 입주자 서비스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여의도 대우 트럼프 월드를 시작으로 여러 곳에 주상복합 사업을 했습니다. 주상복합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는 한국의 독특한 양식인 온돌마루와 보안 시스템 등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며 조사해보라고 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바로 온돌 시스템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설명에 트럼프가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의 아파트들은 모두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닥 전체에서 열이 올라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지혜입니다. 그때 현장을 담당했던 한국팀은 온돌에 자부심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후 헬리콥터를 타고 한강 일대를 조망할 때였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놀랍군요. 이 모든 건물들이 온돌 난방을 사용한다고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편안함과 효율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우리의 생활 문화입니다. 왜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걸까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이 추운 산장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반이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이었죠. 이선우라는 엔지니어야. 지금 친환경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 언제 산장 현장으로 가면 될지 물어보더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이선우가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은 깊었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부터 살펴보죠. 이선우는 지하실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체를 두드려보고 바닥 구조를 확인하고 천장의 들보까지 세세하게 점검했죠. 목조 구조네요. 불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이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이선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도가 떴죠. 보세요. 한국의 전통 가옥도 목구조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온돌을 사용해왔죠.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인가요? 경량 온돌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시도가 어려웠을 거예요. 목조 건물에 온돌을 설치한 사례도 거의 없었고 자재 수급도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선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목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특수 설계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특히 경량 온돌 기술은 혁신적이에요.
예전처럼 무거운 추결층이 필요 없죠.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반 난방 시스템보다 초기 비용은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난방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북미 전역에서 바닥 난방 시장이 매년 7% 이상 성장하는 이유도 운영비 절감에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이미 신축 주택의 절반 이상이 온도를 도입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승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죠. 지역 건축가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유럽의 현장 데이터, 구조 안전성 테스트 결과, 에너지 효율 분석까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선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센 반발을. 다음 날 지역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죠. 빌 도슨이 지역 건축가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그 위험한 공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빌 도슨의 눈이 이선우를 향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로버트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미쳤군. 목조 건물에 아시아의 원시적인 난방을 도입하겠다고? 다른 건축가들도 가세했습니다. 100년 넘게 잘만 써온 라디에이터를 왜 바꾸려는 거요? 존스 변호사는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도는 법적 책임이 따르니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선우가 앞으로 나섰죠. 보세요. 이미 유럽의 많은 건물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베를린 국회의사당, 심지어 미국 리틀 넬 호텔도 도입했죠. 그건 새 건물 이야기야. 이미 지어진 목조 건물은 다르다고. 이선우는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의 한국 기술은 완벽합니다. 이중안전배관, 누수감지 센서,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까지 갖췄죠. 목조 건물의 하중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건축가가 노골적으로 물었죠. 당신 제정신입니까?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로버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한번 검토는 해보지. 빌 도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씨의 확신에 찬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공사가 시작되던 날 산장 전체를 3D 스캔했습니다. 이선우가 가져온 최신 장비였죠. 이건 제가 개발한 건물 진단 시스템입니다. 목조 건물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죠. 홀로그램처럼 산장의 구조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골조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죠. 흥미로운데요? 현장 감독인 마이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생 목조 건물만 지어온 그의 눈에도 새로운 것이었나 봅니다. 보세요. 이렇게 건물의 하중이 분산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선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캔 결과를 바탕으로 각 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건물의 응력 분포도가 나옵니다. 이선우가 3D 홀로그램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빨간색 부분이 하중이 집중되는 곳이고 파란색은 비교적 안전한 구역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이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 경력의 현장 감독도 이런 첨단 분석은 처음이었나 봅니다. 각 방마다 온도 부하량도 다르고 열 손실률도 제각각입니다. 획일적인 시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스캔 결과를 바탕으로 이선우는 각 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씨, 여기 보시죠. 202호실은 북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닥 구조는 다른 방보다 튼튼해서 더 두꺼운 추결층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는 모든 방을 똑같이 시공했는데. 이선우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창가 쪽은 열 손실이 심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건물은 이중창 구조라 단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온돌 설치 시 추가 단열재는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마이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가 되는군요. 그동안 우리는 모든 방의 난방을 똑같이 설계했어요. 하지만 각 방의 환경이 이렇게 다르다면. 맞습니다. 게다가 이 산장은 197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황소나무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이선우는 구조도를 더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여름과 겨울 습도에 따라 목재가 미세하게 움직이죠.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기술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선우의 분석은 계속됐죠. 온돌 파이프는 이 응력선을 따라 설치합니다. 보시면 건물에 힘이 모이는 지점들이 있죠? 우리는 이 지점들을 피해서 시공해야 합니다. 그럼 각 방마다 다른 온도로. 네,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면 각 방의 온도를 개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죠.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제가 개발한 적응형 온돌 시스템입니다.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난방이죠.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건 이런 전문적인 접근이 없었기 때문이었군요. 이선우는 마지막 도면을 펼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부터 시작해보죠. 기초 공사에는 일주일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다른 방들의 상세 설계도 완성하겠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작업장의 열기는 뜨거웠어요.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 앞에서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있었죠. 제이콥 씨, 지역 상공회의소 소식지 보셨나요? 마을 식당 주인 헬렌이 소식지를 건넸습니다. 노후 숙박시설 안전진단 강화해야. 전문가 오래된 목적 건물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우려. 지역은행, 노후 건물 대출 지원 방침. 그리고 고지역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콥님, 귀하의 산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저희 은행이 노후 건물 개선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귀하의 프로젝트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선례가 될 것 같아 이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안만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원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자금 문제도 해결된 것이죠. 이선우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공사를 시작해볼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도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우는 현장을 지휘하며 3D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진행했죠. 이 부분은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열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목조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이선우의 전문적인 설계 덕분이었죠. 현장 기술자들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니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마이크의 말처럼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시공이었습니다. 첫 번째 객실의 공사가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몰아쳤죠.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라고 합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변 호텔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비상이 걸렸죠. 그때였습니다. 혹시 방 있나요? 다른 숙소 히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한 가족이 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망설여졌지만 완성된 첫 번째 객실에 그들을 모시기로 했죠. 어떠세요? 다음날 아침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밖은 영하 20도인데 방 안은 봄날 같았어요. 게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정말 특별하네요.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말이죠. 그 후기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여행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죠.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찾은 특별한 온기.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숙소. 폭설 속 천국 같은 산장. 입소문이 나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약 가능한가요? 언제쯤 모든 객실이 완성되나요? 다른 방들도 이렇게 따뜻한가요? 이선우와 저는 밤낮 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한 층씩 한 방씩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객실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객실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개장 첫 주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현관에 서 계신 부모님을 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은지 얼굴 보러 왔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산장 안을 둘러보셨죠. 네가 정말 해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제가 가장 공들여 만든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사실 내가 여기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걱정했다. 뉴욕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오랜만에 편히 잤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마치 한국의 온돌 같더구나. 예전에 한국 출장 갔을 때 경험했던 그 따뜻함이 생각났어. 엄마도 어제부터 좋아하시더라. 아이고,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자니 아픈 허리 다리가 싹 나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언제나 네가 자랑스러웠다. 그때 네가 고등학교 시절 새벽 배달하고 들어와 책상에서 졸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단다. 하지만 넌 한 번도 힘든 내색하지 않았지. 장학금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 그 모든 시간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였다. 하지만 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구나. 처음 들어본 아버지의 고백에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걱정됐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단다. 네가 언젠가 해내리라는 것을.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낼 줄 알았어.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도착한 손님들이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를 올리며 느꼈던 성취감도 컸지만 이렇게 작은 산장의 온기를 채우며 느끼는 보람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포근한 공간은 일상의 따뜻함을 더하는 일이었고 온돌은 따뜻함을 완성하는 훌륭한 예술이었습니다. 저의 산장은 에어비앤비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독특한 온돌 난방 시스템은 입소문을 타며 예약률 200%를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파산을 면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죠.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산장을 점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객실을 추가했고 마침내 스톤 마운틴 로지 앤 스파, 부티크 호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은 호텔의 핵심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지역 최초로 전 객실에 한국식 온돌 난방을 도입한 호텔이라는 점이 럭셔리 여행 매거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빌도스는 더 이상 산장 매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그의 부동산 개발 노하우와 제이콥 그리고 이선우의 혁신적인 기술로 주변에 새로운 리조트 단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뉴욕에서 나는 빌딩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산장이야말로 제 최고의 작품입니다. 제이콥의 도전은 단순한 사업 성공을 넘어 한국의 온돌로 미국 숙박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많은 호텔들이 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요? 저는 그저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조상님들의 지혜를 따랐을 뿐입니다. 온돌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통해 저는 한국을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먼 곳에 있어도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처럼 온돌은 공간을 넘어 마음까지 데워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지혜가 제 사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기술을 만난 것. 이것이 제 성공의 진짜 비결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발명품인 온돌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이콥 스톤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온돌이 가진 혁신적 가치와 따뜻한 지혜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